2022년 9월 2일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내주 월요일은 노동절 휴무로 인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저희 뉴스 요약도 하루 쉽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8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면서도 근로자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는 등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을 볼 때 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강세라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된 8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중앙은행이 9월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8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경제학자들이 3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 수치보다 많은 3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월에 추가된 52만 8천 개 수치보다는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이 양호하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이달 말 또 다른 75베이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준은 지난 4번의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225베이서스포인트 인상했으며 지난 2차례 회의에서 연속해서 각각 75베이서스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내년 4월에 신임 CEO를 영입합니다. 오랫동안 스타벅스를 경영했던 CEO 하워드 셜츠는 지난 4월 세 번째로 대표이사를 복귀하였으며 그가 경영하던 1986년부터 2000년 동안에 지오날레이라는 전문 커피숍을 스타벅스와 합병하였고 두 번째인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짐 도널드의 뒤를 이어 CEO로 복귀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기는 케빈 존슨 대표의 은퇴로 인해 새 CEO가 올 때까지 임시로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업 레킷 벤킨서의 렉스맨 나라시마는 10월 1일에 스타벅스에 합류할 것이며 금년 55세인 그는 코로나 기간 동안 라이솔 및 듀렉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올해 회사를 정상화시킨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 4월부터 CEO 역할을 맡아 스타벅스의 지위를 맡을 것입니다. 셜츠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기 CEO인 렉스맨은 강력한 소비자 브랜드 구축에 대한 깊은 경험을 가진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이고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 모두에서 역량을 구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트위터는 트윗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 중입니다. 트위터는 새로운 테스트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에서 트윗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딧 트윗은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이며 이 기능은 9월 말에 트위터 블루 구독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먼저 소개될 것이고 이것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요청된 기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테스트 그룹에 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트윗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 트윗이 더 친근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현재 테스트에서 사용자는 게시 후 30분 동안 몇 번만 트윗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트윗에는 수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 타임스탬프 및 레이블이 표시되며 시청자는 잘못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버전을 표시하는 수정 기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블루 구독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7월에 2.99달러에서 월 4.99달러로 인상된 미국 비용을 기준으로 지역별 가격이 책정됩니다. 애플은 다음 주 수요일 아이폰 14 출시 예정입니다. 애플은 광고, 건강, 스트리밍 콘텐츠 및 결제와 같은 새로운 지평에 도전하고 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업은 여전히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남아있으며 2007년 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구글의 앤드로이드 폰을 능가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아이폰은 2019년 35%, 2020년 40%,
2021년 45%로 매년 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의 연구 책임자인 제프 필드핵은 지난 4년 동안 운영 체제 흐름은 일관되게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지난 4개월 반 기간 동안 8월 중순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크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 2주 동안 9% 하락하였고 다음 수요일 아이폰 14 출시 예정으로 2020년 3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오프라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단신입니다. 신임 달러스 연준위원 로리 로겐은 인플레이션을 최고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로는 5.66%로 증가하지만 곧 나아질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및 가이던스는 칩 판매 호조로 인한 것입니다. 캐티 우드는 8월에 아크의 ARKK에서 연초 대비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루미나는 그레일 인수에 대한 FTC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옥타는 2분기 이후에 애널리스트의 부정적 의견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쇼피파이는 애매존의 프라임 고객 구매 기능에 대해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